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3일 긍정 확언 61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결핍이 주는 힘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명환님의 책을 읽다가 한 달에 한 번은 휴대폰을 꺼놓고 10시간 이상 책을 읽으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10시간 이상 책을 읽는 거는 아직 저한테는 무리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평소에 읽는 하루 50페이지의 양보다는 한 4배 이상 되는 그 양을, 그러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거니까 그 정도의 양을 한번 넘겨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렇게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삶의 해답은 어떻게 찾는가라는 그 책에 2024년 7월 달에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교육 사업이 나랑 너무 잘 맞다. 그리고 그 밑에 유소년 교육 전문가라는 글을 제가 써놓은 거예요. 왜 그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교육업이 나랑 잘 맞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제 스스로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희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과거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는데, 왜 내가 이 유소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큰 보람을 느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결핍으로부터 출발한 나의 방향성이었더라고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시다가 크게 실패를 하셨고, 그렇게 이제 실패를 하면서 제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이 많이 가난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저는 뭔가 이 참고서를 사거나 뭔가를 사고 싶을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진짜 사고 싶었다면 어떻게든 때를 써가지고 그런 요청을 했을 텐데,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제 알았던 거죠.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렇게 하고 나서 25살 때 제가 서울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에 살 때 얼핏 어떤 사람과 통화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골방에 썩으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의 이런 힘든 이 순간들을 내가 경험들로 녹여내서 언젠가는 대학교를 다니는 이 대학생 청년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강사가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것 또한 하나의 이 교육에서 오는 그런 결핍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32살 때 이 교육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사실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2년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교육 사업이 너무 잘 맞고, 특히나 이 유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육업이 저랑 굉장히 잘 맞고 많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 큰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제가 한 5시 반쯤에 잠들어 가지고 한 2시간 정도를 자고 일어나서 이제 집에 그냥 멍하니 방 안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유소년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은 정말 좋겠다. 그리고 내가 그 유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사람이면은 되게 그 일에 보람과 기쁨 그리고 온 열정을 쏟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고명환님의 삶의 해답은 어떻게 찾는가 라는 책을 보면서 그 책에 24년도 7월 달에 썼던 유소년 교육 전문가라는 내용을 보고 나서는 갑자기 이 모든 게 결핍으로 시작했던 이 교육에 대한 결핍이 결국 이어져서 이게 돌고 돌아서 지금의 교육 사업을 하기까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들면서 갑자기 뭔가 모를 이 설렘과 그 다음에 이런 희망과 막 여러가지 막 감정들이 섞여 오는 거예요. 결국 그 고명환님이 유튜브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그리스인 뭐 조르반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무슨 뭐 처음 들어보는 그 저자님인데 그분이 책에 보면은 이런 그 내용이 나온다 합니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애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러니까 유소년 아이들을 도와주고 잘 되게 할수록 나한테 큰 보람을 느낀다. 근데 이게 이 대상이 저는 이제 유소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특정 여성들이 타겟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특정 남성이 타겟일 수 있는데, 어쨌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사람들은 큰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하루하루가 뭔가 기쁘고 그리고 되게 충만되고 뭔가 풍요롭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소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씩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은 제가 아마 유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갑자기 너무 설레고 제 가슴이 뛰고 막 열정이 샘솟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핍을 통한 저의 사업화를 통한 남을 돕고 그 다음에 그 남을 도움으로써 나는 기쁨을 느끼고 그 기쁨을 느낌으로써 돈이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독서를 통해서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의 지혜 그리고 독서를 다시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개그맨 고명환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나 자신 사랑한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원을 달성했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창원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땅 5,000평 부지에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딱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가 됐다. 유소년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소년들을 돕는 사업가가 됐다. 유소년 교육 전문가가 됐다. 유소년 교육 전문가가 됐다. 유소년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유소년 교육 전문가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어서 대박이 났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감사합니다.